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소요유, 큰 단락으로 보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1단락에서는 구만리장천을 높이 날면서 북쪽 바다에서 남쪽 끝으로 날아가는 붕조의 크나큰 세계를 그려놓으면서 여기에 대비적으로 작은 뱁새의 세계를 연출하면서 큰 존재의 세계와 작은 존재의 세계가 이와 같이 크나큰 구분이 난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활보하는 붕조의 세계와 잡초 사이를 날고 있는 뱁새의 세계는 단 비유사로서 제2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은 인물들의 세계와 큰 인물들의 세계를 전제로 비유를 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에서는 붕조와 같은 사람과 뱁새와 같은 인물들을 직접 들어서 그야말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구분이 그 무엇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와 같이 소대지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구분을 제2단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은 장자가 뭘로 치고 있느냐? 지인으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인의 아래에 신인이 있고 신인의 아래에 성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의 그 경지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1실례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요유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의 자재의 경계 속에서 노는 것인데, 크고 적은 차이는 뭐가 있느냐? 무의 자재의 경계를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바로 크고 적은 기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2단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제2단락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절, 2절, 3절, 4절, 5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시면 성인의 무명 성인이라고 하는 분과 신의 무공이라는 신인과 지인무기라고 하는 3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인 무명보다 더 한 수 아래의 인물이 바로 세속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속 사람들을 말하게 되고, 성인 다음에 신인이 나오고 신인 다음에 지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2단락을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1단락에서 이 소대지변이라고 하는 거, 크고 적은 분기점, 이것이 제2단락에서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지인과 성인이라 해서 바로 지인이 가장 큰 사람이고 성인이라 하는 것이 작은 인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1단락의 소대지변이 제2단락에 와서 지인, 신인, 성인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에서와 앞으로 제2단락의 강의의 주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절식을 살펴보면 제일 첫 절에는 고로라고 하는 이 글이 어디를 받고 있냐면 앞서의 붕조의 비유의 결론으로 맺은 소대지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윗글을 이어서 승상 기하지문이라 위의 문장을 이어서 아래의 문장을 일으키는 연결고리로서 고자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이라 하는 것이 소대지변입니다. 붕조와 뱁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인간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글은 시작하기 때문에 고자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뒤에서 다시 말할 것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혜는 하나의 벼슬을 다하고 그의 품행은 한 고을을 화합시키고 그의 덕은 일군을 바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일국의 믿음을 얻은 자 역시도 그 스스로 그들 자신을 보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뱁새와 같은 작은 존재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은 존재는 성인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작은 존재는 뭘 말하느냐? 뱁새와 같은 인간은 여기에 네 가지 항목, 지, 행, 덕, 징, 징자를 믿을 신자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지행덕신, 이 네 가지의 항목은 바로 지극히 천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속에서의 말하는 소규의 지천지인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니까 성인 경지를 말하게 되는데 이 성인 경지가 뭐냐? 성인 경지를 말할 때 송영자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자는 비시시 그들을 비웃었다라는 이 갈지자의 지칭사는 누구를 말하느냐? 방금 말하는 소규의 지천지인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영자의 경지는 생략하고 나면 내외의 구분과 연욕의 경계가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기까지라고, 그는 세상사에 급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것이 바로 성인의 무명경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성인에게 명이 없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성인에게는 뭐가 없어졌냐면 소규들의 지극히 천박한 네 개의 항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개의 항목은 뭘 뜻하느냐?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지혜와 행동과 덕과 믿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바로 명예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초탈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인 무명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세속의 선비들은 지극한 천박한 사람으로 네 개의 항목은 오로지 세상의 명예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수 넘어선 사람이 송영자이고, 송영자는 곧 인격적으로 성인이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교들의 작은 사람에 비하면 보다 더 큰 사람인 것입니다. 성인은. 그런데 이게 지극히 큰 것이냐?
세속 선비에 봤을 때는 크지만 신인에 비하면 성인은 다시 작은 존재로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송영자라고 하는 사람, 비록 그처럼 세상을 살았지만 오히려 자립하지 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열자가 나오는데 이 열자는 15일 동안을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바람 타고 날아다니다가 다시 땅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은, 열자라는 그 사람은 복 받는 일에 급급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두되는 사람이 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자는 신인 무공을 반영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셔야 할 게 뭐냐? 성인 무명경지, 성인이 세속 사람을 초탈해서 명예를 위하지 않았지만 성인이 했던 일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한 글자로 뽑으면 그건 공이다. 신인이란 성인의 경지인 공을 초탈해서 없다 이 소린 것입니다. 자, 성인이 말하는 이 공자는 이 공명이라는 공자가 있는가 하면 이 공자는 이럴 때는 소위 공업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공자는 어떤 공자냐? 성인은 뭘 했느냐? 공부공자인 것입니다. 신인은 공부한 게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송영자가 했던 경지가 연욕지경과 내외지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공부였느냐? 숙이, 몸을 닦는 것,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 숙이 치인을 줄이면 이게 뭐라고 되느냐? 그게 공부처인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수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인은 성인들의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올라섰기 때문에 이게 신인 무공의 공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명이라는 공자하고 공부라는 공자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부터 여기에서는 인식하고 앞으로 글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옵설무자는 바로 뭘 의미하게 되느냐? 앞단계의 조예와 지위를 초탈해서 그러한 경지가 넘어서서 없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역해서 말하면 신인 무공이란 뭐냐? 성인의 수행 공부가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인 무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수 더 올라가면 차소면호행이나 자, 열자와 같은 이 사람은 비록 땅으로 발을 붙이고 걸어다니는 길을 면했으나 라고 하면 땅을 걸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허공을 날아다니긴 하지만 이 소린 것입니다. 자, 뒤에 글이 있지만 다음에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려는 것은 대체만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냐? 바로 육기의 천지 조화의 변화를 나는 부리면서 무궁한 세계를 나는 논일고 있다. 열자는 15일이라는 이 시간적 제한 속에서 하늘을 날지만 나는 무궁한 시간 속에서 논일고 있다. 자, 그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게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뒤에서 다시 할 것이니까 여기서 하고자 한 말은 뭔 말이냐? 지인 무기경지를 반영하고 있다.
진무기경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자 자신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장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 장자는 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 사상인데 여기에서 몸기자는 누구를 지칭하게 된가? 열자는 하늘을 날아다니긴 하지만 바람이 있었을 때 허공을 날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뭐가 흔적이 남아있느냐? 몸기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열자는 몸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람이 있어야만이 그 몸을 띄워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열자와 같은 이 몸을 가지는 이 경지마저도 초탈해서 없는 경지를 가는 거라고. 이것이 최고의 큰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글을 보시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소규하고 보면, 성인하고 보면 바로 소규에 비해서 성인은 위대한데, 다시 신인하고 성인을 비유하면 성인의 위대함은 적어지고 신인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인경지에서 보면 또 신인은 어떠느냐? 바로 이것은 적어지고 지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인과 신인과 지인이라는 걸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이 뱁새와 이 풍조라고 하는 세계처럼 인간에게도 이와 같이 대소지차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지인경지는 뭐냐? 자, 몸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 이 몸이 없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렸지만 몸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난 몸이 있고 내면으로 나타난 몸이 있는데 바깥으로는 육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육신에는 뭐가 나오느냐?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이 육근이 있는 것입니다. 육근에 의해서 감각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밖으로는 내 육신에 의해서 육근과 오온이 색수상 행식으로 이 오온이라고 하는 오온 육근이 모든 사물과의 접촉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안으로는 내 마음조차 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안으로 내 마음은 주체이고 물이라 하는 것은 객체인 것입니다. 주객을 모두 다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무기는 뭐냐? 불교 용어를 말하면 이것은 주체의 자아를 공으로 하는 것이 안으로 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바깥으로 객관 사물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객관의 존재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공으로 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는 철저하게 아공과 법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체와 객체를 떠났을 때 나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육신의 덩어리가 아니라 정신으로 승화된 몸이기 때문에 온화로 더불어서 함께한다는 말은 천지의 원기로 더불어서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정신은 조물주하고 함께 놀게 되는 이 경지가 되는 것이다. 이 정도 가야 그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래서 우리는 지인이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장자가 지향하는 것은 성인보다도 한 수 더 윈 신인보다도 한 수 더 뛰어넘어서 지극한 조물주와 함께 놀고 천지의 조화와 함께하는
최고의 인물을 지인이라 설정했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위에의 내 항목을 열거하였기 때문에가 또 고자입니다. 자, 위의 문장을 정리하여 보면 지인은 무기요. 바로 지극한 사람이라 하는 거, 이렇게 자아에 몸이 없는 것이다. 신에는 성인의 수행이 없는 것이다. 이 공자를 그렇게 봐버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은 세속 사람들의 명예심이 없는 것이다. 공명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이라 하는 거, 이것은 일편지 주야라 소요유편의 가장 주된 핵심이고, 이 주된 주지고, 이것은 바로 소요유의 종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인묵이라고 하는 이 제1구는 이 세 구 중에 가장 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소요유편이라고 하는 것이 내칠편을 일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인묵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유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때 내칠편에 모두 관료하고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상천하의 장자의 사상의 주된 종지는 뭔가? 지인무기로 일관되고 있다라고 결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강좌부터 보시게 될 제2단락의 전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단락에서 제1절은 앞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세속에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말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속이란 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물은 이건 세상사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인이나 신인이나 지인에 보면 세상에서는 이 세상사로 보면 가장 귀중한 우리 가치 개념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지극히 얕은 경지의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의 저 뱁새와 같은 그 존재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이 뱁새가 붕조를 모르는 것처럼 세속의 사람이라 하는 거, 이게 성인과 신인과 지인의 경지를 모른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뱁새가 잡초 사이를 넘나들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처럼 어떻게 있느냐? 다시 보면, 자, 다시 앞에서 말했던 부분을 다시 우리 보면, 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승상기하지사입니다. 위의 문장을 이어받아서 아래의 문장을 일으켜 세울 때 사용하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뭘 말했느냐? 소대지변. 바로 뱁새와 붕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존재는 뭘까? 부지호일간하고 지혜로 말할라 치면 하나에 맡은 관직의 일을 다 할 수 있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맡은 바의 일에 대해서 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거 굉장한 능력인 것입니다. 맡은 바의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효일관입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의 맡은 바의 일을 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래서 가칭일관제직이라 하나의 관직을 맡은 바에 관해 맡은 바에 그 직책을 칭합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가장 걸맞게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그의 품행은 하나의 고을을 화합시킬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고을 사람하고 어긋남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일향이라는 향의 당인은 1만 2천호라고 하는 큰 고을을 말하게 됩니다. 이 큰 고을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화의 일향지인이라 한 고을의 사람들하고 화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덕합일군하고, 덕이 하나의 임금하고 합하다 뜻은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뭘로 보면 합하랍자 뜻이 쉽게 나오느냐, 제갈량하고 유비하고의 서로의 만남을 어수지교,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물이 물고기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지는 것, 이게 합할합자인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제갈량이 유비를 만난 것이었다면 주공이 또는 이윤이 그런 탕임금을 만나고, 그런 것이 덕합일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덕행은 한 임금의 정치하는 용도에 개합하다, 하나가 된다. 이래가지고 지잉일국자도 한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그의 정치가 한 국민에게 신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기자시야 영약자이니라, 그들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들 자신, 다시 말하면 지, 행, 덕, 신, 믿을 신자, 그런 이 지, 행, 덕, 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니라 해서 이 차자가 뭘 말하느냐, 여 처간지 자위지라, 저 작은 연못의 뱁새가 잡초 사이에 나르는 것을 스스로 최고의 지극한 경지로 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볼 적에는 장관짜리 하나만 해도 그 번질번질한 위풍을 보면 참 대단하게 보지만, 성인과 신인과 지인의 입장에 보면 뱁새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을 경세, 세상을 가볍게 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속의 사람들이 그런 위풍에 당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뱁새와 같은 작은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세속 사람들, 세상에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 단락은 어떻게 글을 썼느냐, 유지, 지혜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으로 나갔고 세 번째 덕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냐, 이것이 자, 이 세속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자체가 작은 것인데,
작은 속에서도 또 소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사를 다루는 이 지극히 적은 사람 가운데서도 행보다는 지혜가 적은 것이고 덕보다는 행이 더 적은 것이고, 바로 이렇게 작은 존재 속에서도 또다시 세속지차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큰 물고기하고 작은 물고기하고 하면 대별이고 크게 구별하는 것이고, 이 대별 속에서도 다시 우리는 소대가 나는 것입니다. 그 소대에서도 다시 소대로 나뉘어서 바로 이렇게 뱁새 속에서도 조금 더 큰 새가 있고 조금 더 적은 새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도 크고 적은 차이가 지행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관지직하고 일향지인하고 일군지용하고 일국지민하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범주가 바로 하나의 관직에서 더 나아가면 하나의 고을로 가고,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조정으로 가고, 그 한 단계 넘어가면 일국이 되고, 이거 역시도 작은 데에서 큰 데로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거 역시도 참 작은 것도 서러운데, 이 소 중에도 작은 것 중에서도 또다시 소대지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 문장을 보면 약지세정 얹으면 우리가 세속 사람의 마음으로 말할라 치면 지능효간하고 그 사람 지혜가 장관짜리 하나 최대로만 할 수 있는 능력만 가져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어가지고 바보짓 하는 것, 그런 사람에 비하면 맡은 바의 관직을 다 하고 그 행동은 그 고을에 화합시킬만 하고, 그 덕은 임금에게 부합되고 나라의 믿음을 믿고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자고어 상인 일등이라 상인, 보통 사람보다, 스스로 보통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호걸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연이나 세속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인심으로 보면 그렇고, 쥐도 얹으면 도의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대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뭐냐? 이걸 모면한다. 세지 공명 삭삭년야라. 세상의 공명에 삭삭은 극급이니까 이 극급한 그런 걸 면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다. 과연 장관직에 그처럼 노력하고 그렇게 몸가짐을 조심해서 나라의 믿음을 얻었던 사람들, 결국은 뭐냐? 세상 공명에 급급한 명예, 공명심을 따라간 사람이다. 여시 즉 공명심이라고 하는 것인즉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공명에 급급한다라는 것은, 공명에 급급하다라는 것은 벌써 마음이 공명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얽매여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끄달려 있으니까 그건 뭐에 반대가 되느냐? 도를 손상한 것입니다. 벌써 마음에 욕심이 붙으면 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자유자재와, 소위 항상 말씀드렸지만 광대에는 두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광대한 세계 그리고 자유의 세계, 공명을 위해서 거기에 끄달리다 보면 사람은 그 속에서 협소하게 되고 구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뭔 놈의 자유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송영자의 불삭삭연자,
공명에 대해서 급급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 비교하여 보면 이 세속 사람들은 공영자를 도저히 따라갈 바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세상은 무능한 사람에 비해 보면 지혜가 뛰어나고 품행이, 그런 덕이 모든 나라에 미쳐서 은택을 입혀준다면 이것은 할 수 없이 훌륭한 일이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이것이 풍조의 세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보다야 100번 나은 일이지만 대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는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